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부터 거울을 피하게 됩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머리 빗다가도 거울 속 내 얼굴을 마주하는 게 불편해집니다. 주름은 깊어지고 피부는 처지고 눈가는 흐려져 갑니다. 그 모습이 낯설고 때론 슬프기까지 합니다. 거울을 보면 볼수록 내가 정말 이렇게 늙었구나 하는 현실이 가슴을 누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뭘 꾸며. 이 나이에 외모 신경 쓰면 주제 넘은 것 같아. 그냥 편하게 입고 편하게 사는 게 맞는 거 아닐까? 그런 마음 이해합니다. 젊을 때처럼 예뻐 보이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젠 괜찮다는 마음으로 조용히 손을 놓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손을 놓는 순간 당신의 하루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외모를 꾸미는 건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질서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대하는 태도이고 세상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며 삶의 중심을 잡는 가장 작지만 단단한 버팀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몸이 변합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잠이 얕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십니다. 거울을 보면 어제보다 더 늙은 것 같고 옷을 입어도 예전처럼 맞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 옷이나 입어도 멋이 났는데 이제는 뭘 입어도 어딘가 어색합니다. 그래서 점점 옷장을 열지 않게 되고 그냥 편한 옷만 꺼내 입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떤 분은 아예 포기합니다. 늙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뭐. 그래서 대충 입고 대충 나가고 대충 살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과하게 집착합니다. 피부과를 전전하고 비싼 화장품에 돈을 쏟아붓고 내가 아직 늙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 애씁니다. 두 가지 모두 불행으로 가는 길입니다. 포기는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집착은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외모가 얼마나 젊어 보이느냐가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외모를 꾸민다는 건 거울 앞에 서서 오늘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옷을 가지런히 입고 머리를 빗고 얼굴을 씻으며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내 인생은 계속되고 있다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행위가 하루를 지탱합니다. 외모를 꾸미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이유. 일꾸밈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외모를 꾸미는 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아닙니다. 외모를 꾸미는 건 나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여전히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신호를 스스로에게 보내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집안에서도 옷을 제대로 입고 머리를 빗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7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각자 바빠서 혼자 사는 분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집에만 있게 됐습니다. 머리도 안 감고 옷도 아무거나 입고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처음엔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엔 자신이 아는 자신이 아닌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구겨져 있고 얼굴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됐나? 그날 밤 그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 그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아침마다 머리를 빗기 시작했습니다. 옷도 골라 입고
가벼운 화장도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복지관에도 나가고 친구도 만나고 걷기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외모를 꾸미면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외모는 타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존중입니다. 이 꾸밈은 하루의 리듬을 만든다. 나이가 들면 하루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저녁이 와도 하루를 정리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흐릿해집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며칠인지도 헷갈립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내 삶은 정지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모를 꾸미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옷을 입습니다. 그 작은 루틴이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오늘도 시작이다. 그 신호가 몸에 전해집니다. 몸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마음도 따라 움직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를 빗지 않으면 하루 종일 흐트러진 기분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외모를 정돈하지 않으면 마음도 정돈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정돈되지 않으면 하루가 엉망이 됩니다. 외모를 꾸미는 건 단순한 치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질서를 세우는 첫 번째 행위입니다. 아침에 거울 앞에 선다는 건 오늘도 나는 살아간다는 선언입니다. 그 선언 없이는 하루도 제대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회모가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진다. 사람들은 외모로 상대를 평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외모가 흐트러진 사람은 무언 중에 나는 더 이상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타인에게도 전달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도 외모가 정돈되지 않은 사람은 어딘가 위축됩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요즘 힘드신가 보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면 관계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반대로 외모를 가지런히 하는 사람은 아직 건강하고 의욕이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이건 얕은 판단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복지관에 두 분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두 분 다 같은 나이,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항상 깔끔하게 옷을 입고 나오셨고 한 분은 편한 옷차림으로 나오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 할머니 주변엔 사람이 모였습니다. 함께 산책도 가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반면 편한 옷만 입고 다니던 할머니는 점점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두 분 다 좋은 분이셨습니다. 성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선택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꾸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외모를 꾸미는 건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의 일원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선언이 관계를 지킵니다. 사외모를 포기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제 우리는 반대편을 봐야 합니다. 외모를 포기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72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은퇴 후 몇 년간은 괜찮았습니다.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건강도 챙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굳이 뭐하러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면도도 귀찮고 옷 갈아입는 것도 번거롭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하루 이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됐습니다. 거울도 보지 않게 됐습니다. 외출도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연락해도 다음에라고 미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이 명절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1년 전과 너무 달랐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구겨져 있고 집안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생기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초기 우울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그분은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외모를 포기한 지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물론 외모 포기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모를 포기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는 몸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움직임이 줄고 외출이 줄고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고 생각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몸도 마음도 모든 게 무너집니다. 외모는 시작점입니다. 그 시작점을 놓치면 끝도 빨라집니다. 외모 꾸밈에는 돈이 필요하지 않다. 태도가 필요하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를 꾸미려면 돈이 있어야지. 비싼 옷 사고 미용실 가고 그런 여유가 어디 있어. 아닙니다. 외모를 꾸미는데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태도입니다. 어느 80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옷도 많지 않았고 화장품도 비싼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가장 단정한 분이셨습니다. 항상 옷은 깨끗했고 머리는 말끔했고 립스틱을 바르고 오셨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옷이 참 깔끔하시네요. 옷 많으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옷은 몇 벌 없어요. 그런데 매일 빨래하고 다림질하고 그렇게 입어요. 외모를 꾸미는 건 돈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매일 빨래하고 다림질하고 옷장을 정리하고 거울을 보는 습관입니다. 비싼 옷 한 벌보다 깨끗한 옷 한 벌이 낫습니다. 명품 가방보다 정돈된 자세가 낫습니다. 어떤 분은 난 돈이 없어서 못 꾸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핑계입니다. 진짜 이유는 귀찮아서, 무기력해서, 의욕이 없어서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외모를 꾸미는 건 경제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태도가 외모에 드러납니다. 유괴모는 자존감의 마지막 보루다. 나이가 들면 하나씩 잃어갑니다. 직장에서 물러나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도 줄어듭니다. 그럴 때 사람이 마지막으로 지킬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건 바로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태도입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복지관에 나오시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항상 립스틱을 바르고 오셨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매번 화장을 하세요? 불편하실 텐데.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립스틱 하나 안 바르면 내가 나를 포기한 것 같아서요. 그 말 속에 인생이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어도 거동이 불편해도 그분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립스틱 하나가 그분의 자존감을 지켰습니다. 외모를 꾸미는 건 허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존감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나를 존중한다는 선언입니다. 7. 외모를 정돈하면 마음과 몸이 따라온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모가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집니다.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게 되고 외출할 때마다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외모를 정돈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옷을 깔끔하게 입고 나가면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말투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옷을 아무렇게나 입으면 하루 종일 찜찜해요. 그런데 제대로 입고 나가면 기분이 달라요. 그건 착각이 아닙니다. 외모는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우울한 날일수록 옷을 더 신경 써서 입어야 합니다. 그게 마음을 다시 세우는 방법입니다. 75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몇 년간 집에만 계셨는데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면도를 하고 셔츠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나가세요? 아니, 그냥 집에 있어. 그럼 왜 셔츠를 입으세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보이려고.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외모를 꾸미는 건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셔츠를 입고 나니 외출하고 싶어졌습니다. 산책도 나가고 도서관도 가고 사람도 만났습니다. 외모가 바뀌니 삶이 바뀌었습니다. 옷 한 벌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외모를 꾸민다는 건 거창한 무언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비싼 옷을 사라는 것도 피부과에 다니라는 것도 젊어 보이려고 애쓰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것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십시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으십시오. 옷장을 열어 오늘 입을 옷을 고르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행위가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외모를 꾸미는 건 세상에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너는 여전히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매일 하십시오.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십시오. 안 입는 옷은 버리고 자주 입는 옷만 남기십시오. 옷이 너무 많으면 고르기 힘듭니다. 5벌만 남겨도 괜찮습니다. 그 5벌을 깨끗하게 관리하면 그게 당신의 품격이 됩니다. 거울을 가까이 두십시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인사하십시오. 오늘도 괜찮다고. 거울을 피하지 마십시오. 거울 속 당신은 늙은 게 아니라 살아온 증거입니다. 편한 옷과 제대로 된 옷을 구분하십시오. 집에서 입는 옷과 밖에 나갈 때 입는 옷은 달라야 합니다. 그 구분이 하루의 리듬을 만듭니다. 아무리 가까운 곳이라도 외출할 때는 외출복을 입으십시오. 작은 꾸밈을 즐기십시오. 여성이라면 립스틱 하나, 남성이라면 면도 한 번. 그 작은 행위가 기분을 바꿉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립스틱 한 번, 면도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잠옷을 벗고 외출복을 입으십시오. 집에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행위가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가 됩니다. 이 모든 게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가짐입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선택이 노후를 바꿉니다. 외모를 꾸미는 건 허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질서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질서, 하루를 세우는 질서, 삶을 포기하지 않는 질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관계는 멀어지기 쉽고 세상은 우리에게 무관심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바로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아직 괜찮다고 말하는 것. 옷을 가지런히 입고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확인하는 것. 그 작은 행위가 당신의 하루를 지탱합니다. 거울 속에 보이는 건 늙은 얼굴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입니다.
주름 하나하나가 당신이 겪어온 날들이고 흰 머리 하나하나가 당신이 견뎌온 순간들입니다. 그 얼굴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얼굴을 정돈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외모를 꾸미십시오. 그것은 사치가 아니라 질서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기본적인 존중입니다.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괜찮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노후를 바꿉니다.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